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랑의 운투 젠의 모델은 1815 씬 허니골드 175점 한정판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아주 재밌고 임포턴트한 정보들을 주셔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 모델은 국내 단 3점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 말고 이 모델의 실물을 보신 분은 많아야 3분입니다. 5대 하이엔드 중에서 유일하게 스위스 출신이 아닌 브랜드죠. 랑에는 독일산입니다. 독일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주방용 식칼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야, 필런아, 이거 다시 가져가라. 도저히 못 쓰겠다. 왜요? 무슨 칼이 바라만 봐도 베이냐. 간만에 나온 독일 브랜드예요. 정한수, 노머스, 스토바, 진, 다마스코, 글라슈테 오리지널, 랑에.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독일 브랜드의 파워가 점점 줄고 있지 않아요? 물론 시계판 자체가 점점 고인물이 되어 가고 고급화되면서 접근하기 힘들어진 것도 맞지만 저는 리테일러가 끼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와치같이 거대 그룹이 직접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해외나 국내나 가격이 비슷하죠. 명보같이 큰 회사가 맡아도 용인될 수준의 가격 차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독일 시계 브랜드는 이상할 정도로 가격차가 커요. 리테일러를 거치면 비싸지는 거 이해는 해요. 리테일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가격차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 이겁니다. 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 356. 이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얼마지? 이 모델이 출시했을 당시 리테일가가 1,600달러인가 그랬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격도 올랐죠. 지금 2,30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직구를 한다고 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관세 포함해도 3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리테일러가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원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러니까 아예 구매 리스트에 독일 시계가 올라가지도 않아. 독일 시계 브랜드를 디자인으로 나눈다면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 노모스, 탄겐테의 디자인은 브랜드를 몰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아래급의 융한스, 여기에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스토바와 벤페. 스토바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더 좋은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시계를 만들어요. 투러치를 지향하는 진과 엄청난 경도를 자랑하는 다마스코, 한국 내에서 비주류인 글라슈테 오리지널, G5는 너무 비주류라 숙연해지네요. 그리고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 랑에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게 국민성과 관련이 있는지 독일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은 비교적 담담하고 깔끔해요. 추가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덜어내는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현재 메인스트림인 스틸 스포츠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주류 픽은 아니지만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제가 구독자님과 그 자리에서 1시간가량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서로 간에 합이 맞았던 것은 시계 애호가의 종착지는 어디냐, 결국 심플리시티다. 테크트리가 있어요. 바이오닉이냐 메카닉이냐 4드론이냐 6드론이냐 원게이트냐 더블게이트냐. 이 테크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처음 크로노그래프의 매력에 빠져서 시계판에 들어왔다가 조금 더 화려하고 묵직한 시계를 찾아볼까 해서 한동안 다이버 워치에 접근했다가 지금은 밀리터리 워치를 선호해요. 결국 마지막에 손목 위에 남는 건 편하고 심플한 시계예요. 리뷰를 위해서 케이스를 열고 시계를 처음 보는 순간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시계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야가 있었구나. 와, 시계가 엄청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이런 시계를 차는 분들은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몇백만원대, 1000만원대 럭셔리급의 브랜드에는 정말 1g도 관심이 없겠구나. 아니, 관심이 생길 수가 없겠구나. 왜 하이엔드에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복잡한 시계들이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토록 심플한 시계들이 최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독자님, 175점 한정판 모델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고 자시고 해외 명품 샵들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무려 3점이나 한국에 들어왔고 이거를 꼭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신세계 랑에 부티크는 정말 짱이에요. 다이얼은 에나멜 다이얼이에요. 에나멜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만드는데 손이 정말 많이 가. 유리를 곱게 빻은 다음에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야 완성이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불량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에나멜 다이얼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다이얼이 3가지가 더 있어요. 레커 다이얼과 자기 다이얼, 그리고 콜드 에나멜. 브랜드마다 에나멜 다이얼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고 사전적 의미와 시계업계에서 말하는 의미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명칭보다는 만드는 방식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나멜은 다이얼 위에 유리가루를 뿌려서 굽기, 대표적으로 브렉의 5177, 레커는 57, 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IWC 150주년 포르투기즈, 자기는 도자기, 우리가 아는 도자기 맞습니다. 에나멜에 점토를 조금 섞어서 다이얼 통째로 구워 만든다고 해요. 크레더루 H, 그리고 합성 수지로 만든 가짜 에나멜인 콜드 에나멜, 크로노스위스 오레아. 어떤 방식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나요?
에나멜 다이얼은 시계 업계에서 모델 간의 급간을 아주 확실하게 나눠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도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건데, 블랑팡은 에나멜 쪽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브레게라는 억제기가 바로 위에 있어서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델은 에나멜입니다. 에나멜이란 소재는 보통 반짝반짝하면서 클리어하면서 글로시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는 조금 독특한 에나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야.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면 이런 사탕을 팔았어요. 하나에 10원, 덴버껌이 50원이었고 쌍쌍바가 100원이던 시절, 조그마한 흰색 사탕인데 돌같이 단단해요. 깨물어 먹으려다가 이가 먼저 부서질 거예요. 이 사탕과 느낌이 아주 비슷해요. 에나멜의 수분기가 조금 날아가서 드라이한 느낌의 다이얼 같아요. 초침이 없는 유일한 1815 모델이고, 에나멜 다이얼의 중앙 부분은 살짝 움푹 들어갔으며 큰 아라비아 숫자와 깨끗한 에나멜 다이얼, 그리고 두 개의 핸즈는 심플의 극한을 달립니다. 그런데 각 부품들의 퀄리티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건 밸런스입니다. 케이스가 금이 아니라 스틸이고 마감도 별로고 프린팅도 별로라고 해도 밸런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요. 케이스는 전통적인 랑의 스타일이고 사이즈는 38mm, 두께는 6.3mm로 씬 모델 치고는 살짝 두껍습니다. 에나멜 다이얼이 일반적인 다이얼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폴리싱 처리된 베젤과 러그, 브러싱 처리된 케이스는 역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옐로우 골드와 로즈 골드의 중간 정도의 색감이면서 살짝 자웅색 느낌이 납니다. 보통 금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스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랑에는 금에다가 실리콘을 섞어서 경도를 끌어올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도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케이스 마감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 역시 고가를 사용해야 했다고 해요. 리테일가가 올라갔겠죠? 무브먼트는 L093.1 72시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이 무브먼트에 들어간 엄청난 기술력들 잘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최고의 엉덩이를 가진 시계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이 시계의 공식 리테일 가격은 4,292만원.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4,292만원은 해자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